오늘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선화공주와 서동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공주는 실제 인물이 아니라면서요. 미륵사를 지은 무왕의 왕후는 신라 진평왕의 딸이 아니라 이름도 어려운 백제 좌평 사택 적덕의 딸이라고 합니다. 2009년에 미륵사지 석탑에 창건 내력을 담은 금판이 발견됐는데 거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좌평 사택 적덕의 딸은 이름이 무엇이었을까요? 혹 그녀가 선화였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삼국유사에 나오는 무왕과 선화공주의 이야기는 매혹적입니다. 어려서 무왕의 이름은 서동이었다고 하지요. 서동이라는 것은 말을 캐서 파는 아이란 뜻입니다. 삼국유사에는 그의 부모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서울에 남지라는 못둑에 집을 짓고 호러미로 살았는데 그 못의 용과 관계하여 그를 낳았다. 기상은 용의 아들이지만 호러미 밑에서 성장했던 것으로 보아 귀하디 귀한 왕자님으로 대접받으며 자란 것이 아니라 바리떼기처럼 막 자란 아이였다는 거겠지요. 서동은 풀뿌리를 캐서 호러머니를 복양하고 살았어도 서동은 기가 꺾이지 않는 똑똑한 아이였나 봅니다. 진평왕의 셋째 딸 선화공주님이 아름답다는 소문만 듣고도 그녀를 각시 삼아야겠다고 마음을 냈으니까요. 바람이 전하는 말에 하늘 같은 공주님을 각시 삼겠다고 마음을 낸 건 용기였을까요? 인연이었을까요? 어쨌든 바람이 인연을 만들고 인연이 용기를 북돋우는가 봅니다. 서동은 빡빡 머리를 밀었습니다. 결연한 의지를 느낄 수 있죠. 그리고 무작정 신라의 서울로 들어갑니다. 물론 무작정 선화공주를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우선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니까요. 그는 동네에서 노는 아이들에게 말을 나눠주며 인심을 얻은 후에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그 노래가 그 유명한 신라 향가 서동요지요. 아이들이 신이나 뜻도 모르는 노래를 부릅니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을 밤이면 안고 간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시집가서 서동을 밤이면 안고 간다.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해 두고 서동을 몰래 밤에 안고 간다. 언제나 소문의 주인공은 소문을 가장 늦게 파악하는 법입니다. 밤마다 서동과 선화가 만난다는 소문은 퍼질 대로 퍼져 사실이 되어 선화공주를 어렵게 합니다. 신하들이 선화의 행실을 문제 삼아 질책을 요구합니다. 평강공주처럼 선화공주도 쫓겨납니다. 딸이 유백길에 오르는 것을 참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왕비는 순금 한 마를 마련해 줍니다. 궁에서 보호만 받고 자란 공주의 유백길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쫓겨난 공주 앞에 서동이 나타나 믿음직스럽게 굽니다. 낯선 사람의 호의에 대해 경계할 법도 한데 공주는 처음부터 누군지도 모르는 서동에게 호감을 갖고 무장해제를 합니다. 인연인 거 아닐까요? 공주의 호위무사가 된 서동은 마침내 공주와 정을 통하는 사이가 됩니다. 지나놓고 보니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그들의 매파였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공주는 왕후가 준 금을 꺼내놓지만 서동은 이게 뭐냐며 웃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을 캐던 곳에 지천으로 널려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서동은 금밭에 살면서도 금을 몰랐던 거지요. 선화를 만나 비로소 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금을 모아들여 그 금을 선화공주의 아버지 진평왕에게 보내 마음을 얻습니다. 금은 보물입니다. 남자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야 비로소 자기가 보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여자의 사랑을 모르는 남자는 자기의 힘을 긍정적으로 표현할 줄 모릅니다. 사실 금은 백제의 보물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금은 신라의 보물이었습니다. 백제의 보물은 옥이었습니다. 서동이 금을 보고도 그 가치를 몰라봤던 이유이기도 하고 백제와 신라가 문화적 기원이 다르다는 증거이기도 하겠습니다.
금의 가치를 몰랐던 서동이 선화를 만나 비로소 금의 가치를 알게 되고 따라서 백제가 금의 가치를 알게 된 겁니다. 그나저나 서동은 어떻게 진평왕에게 엄청난 무게의 금을 배달했을까요? 여기에 신통력을 가진 용화산 사자사 지명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신묘한 능력으로 하룻밤 사이에 공주의 편지와 서동의 금을 신라의 궁중으로 배달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명법사와 무왕은 사이가 좋았겠지요. 익산의 미륵산은 무왕과 선하 그리고 지명법사의 인연으로 지어집니다. 사자사로 가는 길에 큰 목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무왕과 선하가 거기 못 속에서 올라온 미륵세존을 만났다고 합니다. 미륵산은 그것을 기념해서 세운 절입니다. 서동은 그런데 누구였을까요? 법왕에 이어 왕이 된 것으로 봐서 왕손이었겠지만 말을 캐는 소년이었다는 것으로 봐서 실세는 아니라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권력 투쟁을 꿈조차 꿀 수 없었던 미천한 왕손은 아니었을까요? 신부는 그러했지만 기상은 그렇지 않았나 봅니다. 그 혼돈기의 혼돈을 정리하고 왕자를 40년 이상이나 누린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더구나 발칙하게도 꿈을 꿀 수 없었던 여인을 탐내 긴 시간 공을 들여 꿈을 이룰 줄 아는 청년이었던 것을 보면 신분을 떠나 그의 어머니가 얼마나 괜찮은 여인이었는지도 짐작이 됩니다. 혼인을 한다는 것은 서로 사이가 좋거나 서로를 인정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실제 무왕은 앞서 말한 대로 40년 이상이나 통치한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 아닙니까? 당연히 이때는 신라와 백제가 갈등하며 치열하게 싸우던 시기인데 신라의 진평왕이 사랑하는 딸을 적에게 내줬을 리가 없습니다. 더구나 신라의 진평왕은 기록상 2명의 딸밖에 없습니다. 한 명은 선덕여왕 덕만이고 다른 한 명은 김춘추의 어머니 천명공주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화공주가 끼어든 겁니다. 삼국유사의 선화공주 이야기와 미륵사지 석탑의 금판 내용을 비교해보면 백제의 사택 적벽의 딸이 신라의 공주로 변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백제의 사택 적벽의 딸이 이야기 속에서 신라의 공주로 변화된 것은 삼국 통일을 이루고 한반도의 고려를 일궈가면서 통합이 필요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통일은 옛적부터 한반도의 꿈이었습니다.